각이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여전히 아직 아프네요. 네. 네, 근데 오늘 좀 배경이 좀 크게 달라졌죠? 네, 저희가 장소를 약간 바꿨습니다. 네, 앞뒤만 바꿨습니다. 네, 저희가 마음에 안 들어갔고, 네, 이게 조금 더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푸르죽죽한 거 이제 빼고 화사하게 가자 이거지. 네. 역시 이런 저희의 그 어떤 노력에 부응하는 증시 흐름들. 아침에 시작하기 전 사람들 다 초조금이었더라고요. 네. 분위기가. 역시 초조금이면 올라. 막 신나면 떨어지고. 근데 오늘은 조금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아시아 증시가 대폭락을 했거든요. 네. 일본도 2% 빠졌고요. 상해도 지금 1% 넘게 빠지고 있고 홍콩도 2% 정도 빠졌습니다. 나 저기 건시 볼 생각하니까 마음이 걱정이네. 예, 아유, 잘 정말. 하고 계시겠죠. 네, 그리고 이 와중에 코스피는 0.3% 하락에 그쳤죠. 그쳤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코스닥은 코스닥은 오히려 0.7% 상승을 해서 그렇죠. 마감을 했고요. 저는 제가 오늘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옛날에 있잖아. 왜 누군가 정보기관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사면 떨어져, 내가 팔면 오른다고. 그쵸. 나는 오늘 누군가 내 계좌를 보고 내 주식을 추적하나? 왜 이렇게 오르지? 하는 생각이 들 좀. 안 돼. 살짝 자만해졌었죠. 안 돼. 깐 씨가 이거 들으면 또 때려. 안 돼. 네.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네, 근데 뭐 끝까지 뭐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웃퍼폼은 좀 확실하게 했었죠. 아침에 오르다가 오후에 빠진 종목들 네. 있어. 슈퍼 아웃퍼폼에서 슈퍼 그냥 아웃퍼폼에서 아웃퍼폼으로 완전 마감했습니다. 언더했. 진짜 위아래 고저차가 그렇게 날 수 있습니까? 네. 아침에 부자로 만들어졌다 저녁에 거지로 만드는군요. 네. 그런 주식도 있었어요. 예,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는데요. 코스피에서 9천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1,500억 매도했습니다.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4,800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850억 매수했습니다. 예. 기관은 코스피에서 4,300억 매도, 코스닥은 860억 매수했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한국은 그나마 좀 생산 차질의 문제가 좀 덜 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지. 이제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대만에 찾아가서 협조를 구했다고 합니다. 현재 차량용 반도체 1위에서 3위 업체가 전부 다 지금 생산 차질을 빚고 있으면서 외국은 문제가 심각하죠. 닛산, 폭스바겐, GM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전부 일부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이달 초에 대만을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시설만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수요를 맞출 수 없다. TSMC나 UMC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협조를 구했다고 하고요. 대만 경조부에서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팹리스 업체들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라인도 안 나와서 팹리스 다 설계해놓고 만들지도 못하고 네. 일단 만드는 가격은 올라갔고 저쪽에서는 그렇게 올리면 안 돼 이럴 거고 참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 어렵겠네요. 그렇죠. 예, 이 비용을 판가에 전달을 하지 못한다면 정말 힘들겠죠. 그러겠죠. 예. 네. TSMC는 최근에 55나노 생산 라인을 재조정해서 차량용 MCU를 증산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일본 르네사스 업체까지 화재를 당하면서 국내 기업도 생산 차질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네. 네, 한국 GM의 부평 공장은 지금 이미 50%만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현대기아차는 그동안 좀 문제 없다라고 했었는데 2분기부터는 감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이고요. 심지어 한 달 후에는 일부 차종은 아예 생산 자체가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합니다. 네네. 현대차가 지금 일본 그 부품업체인 덴소를 통해서 이 반도체를 조달받고 있는데요. 이 덴소가 르네사스한테 조달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르네사스 화재가 현대차에도 영향을 끼치는 모습입니다. 참 그러고 봤더니 우리가 사실 자동차는 엔진하고 뭐 미션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요즘 소위 말하는 편의 장치 무슨 센서는 전부 칩이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참 모르는 사이에.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 디즈니 플러스 하반기에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네, 디즈니 코리아는 이미 국내 제작사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준비 작업을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키스트, 뉴 등 이런 국내 제작사 다수가 이미 공동 제작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네네. 네, 국내 IPTV는 이제 KT와 협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용자 계정은 넷플릭스처럼 이제 4인 이용까지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KT 올레 TV를 보면은 공짜로 본다. 그렇죠. 개념인가요?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용료는 또 따로죠. 넷플릭스처럼. 그래요? 네. 야, 그럼 돈 많이 냈다.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 저처럼 안 보는 게 제일 안 보는 게 제일 마음 편하네요. 네. 그 KT는 이제
직접 콘텐츠 투자도 계획도 밝혔는데요. 2023년까지 콘텐츠 IP 확보와 제작에 4천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제 1,000개 이상의 IP와 100여 개 정도의 드라마 IP를 보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거의 폭등이죠. 예, 중소형 콘텐츠 제작사에도 수혜가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콘텐츠주들이 전부 다 강세를 보였고요. KT가 오늘 3.7%나 올랐습니다. 이 정도는 거의 상한가예요. 네, 사실 이게 어저께 나온 뉴스여가지고요. 어저께는 이 뉴스 때문에 상한가를 올렸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KTH나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오늘 소폭 빠졌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다른 중소형 콘텐츠주들은 이제 뉴 13% 올랐고 펜 엔터테인먼트는 19.5%나 올랐는데 여기는 갑자기 정치 테마주로 이제 바뀌어가면서 좀 이런 상승이 좀 더 돋보였고요. A스토리는 10% 상승, 키이스트는 5.4% 상승했습니다. 참 어렵지만 저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제작사들, 네. 미디어 온라인 뭐 이렇게 이런 거 프로그램 제작사들, 그래 컨텐츠 업체들. 이걸 한국어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 문화 예술 기업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또 정치 테마주만 너무 핫한 것 같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느닷없이 정치 테마주에 엮여가지고 같이 올라주는 이런 종목들이 좀 요즘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땡큐하고 파시죠. 예. 네. 땡큐하고 팔고 있는데 네. 더 가더라고요. 팔고 떴어. 네. 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이제 LG화학과 같은 길을 걸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사업을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하고요. 네. 하반기에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의 소송전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조만간 열리는 이사회에는 안건을 올리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로 추진 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소송 이슈가 마무리되는 대로 분사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적 분할을 해도 되는데 인적 분할을 한다면 이제 SK가 신설법인의 추가 자금 투자가 필요한데 지금 자금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물적 분할 방식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알려졌고요.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추후에 상장을 하겠죠. 상장을 할 때 이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요. 돈이 무시무시하게 많이 들어가는 상황들이니까. 자, 그러면 CATL이 시가총액이 대략 얼마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통밥으로 찍어보세요. CATL이요? 네. 얼마 할까요? 대략 그냥 대략? 7년 80조? 130조 가까이 돼요. 최근에 좀 떨어져서 좀 떨어졌을 건데 100조 훨씬 넘어요. 하여튼 2등이죠. 1등은 LG화학이죠. 네. 그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만 띄면 그게 CATL이죠. 근데 LG화학 합쳐서 가격이 얼마예요? 물론 이제 PER 비해서 엄청나게 높지만 멀티플 엄청나게 높지만 그러니까 중국과 이제 미국은 높은 멀티플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건 한 5배는 더 받는 것 같아요. 느낌상 보면 항상.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위로의 말씀 차원일 수도 있는데 마냥 떨어지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LG화학이요? LG화학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2차 전지 주식들 중에서 SDI가 굉장히 많은 지금 투자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유럽 공장 등에. 그리고 캐파 증설이 어마무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폭풍이 막 내리치는 상황이고요. 폭풍이 끝나고 나면 딴 건 모르겠고 2023, 24년까지는 헤게모니 안 넘어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판을 다시 어떻게 튕길까 하는 시점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는 S트래픽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아시아 경제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고요. SK와 S트래픽은 곧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미 다 알려졌으니까 비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인수 주체는 원래 SK 이노베이션이었다고 합니다. 예. 몇 개월 동안 S트래픽을 직접 방문을 해서 실사를 했다고 하고요. 이후에 계약서 날인까지 이르렀지만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소송전에서 합의금으로 갑자기 3조 원 이상을 요구받으면서 자금 확보에 비상이 켜졌다고 합니다. 그 뉴스 나왔네. 3조를 요구했구나. 네, 그 이상을 요구를 했고요. SK이노베이션은 이제 그래서 직접 투자를 하는 대신에 지주사 SK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S트래픽에 대한 투자 집행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실사 결과를 이제 SK가 넘겨받아서 막판 회의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S트래픽은 전기차 충전과 자율주행차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 사업자 중에서 가장 많은 1,400여 대 이상의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라는 곳을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네. 롯데는 이제 롯데 하이마트를 통해서, 신세계는 신세계 INC를 통해서, 현대백화점은 현대 퓨처넷을 통해서 이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소들이 정유소 옆에다가 충전소 하나씩 두면 안 되나 보죠? 스파크 띄어서 위험한가?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그것도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더 빠른 게 있을까? 최고 빠를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감사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즌입니다. 근데 이제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는데요. 쌍용차를 먼저 말씀드리면 감사 의견 거절로 지금 상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현재 시가총액이 4,150억 원인 상태에서 법원에서 이제 회생 절차 진행이 되면서 거래 정지 상태인데요. 어제 공시를 통해서 감사 의견 거절 공시를 했습니다. 4월 13일까지 이의 신청 기한이고요. 2020년 기준 자본 총계를 보니까 881억 원 마이너스더라고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네. 네. 이만저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노조와의 협의 끝에서 1, 2월 달에도 그랬는데 3, 4월 달에도 직원 임금을 50%만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죠. 유력 인수주체로 꼽혔던 HAAH 오토모티브, 여기서도 이제 최종 투자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더 자금난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회사가 살아야 돼. 회사가 살아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를 하는 거지. 그리고 경영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일어나고 있었거든. 일어나고 있었는데 재판단에는 수출을 했어야 돼요. 수출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하긴 수출을 하고 잘 됐어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타격은 많이 받았긴 했을 텐데 안타깝네요 정말. 네. 네. 근데 이 안타까운 업체가 쌍용차만은 아닙니다. 예, 감사 의견 쇼크가 시작이 돼서 여러 업체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감사 의견 거절 또는 한정을 받은 기업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이제 주가 하락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 보고서를 또 제때 내지 못한 기업들은 이제 감사 보고서 이제 지연된다라고 공시를 하는데요. 이 업체들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 보고서는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원래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 지연될 경우에는 제출 연장 사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좀 코스메틱이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문제 생긴 데가. 네, 제이준 코스메틱이 22일에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된다는 공시를 냈고요. 이틀 동안 19%, 7%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네네. 네, 20% 중반대까지 하락을 한 거죠. 네, 세코닉스도 제출 지연을 공시를 하고 이틀간 2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올랐었던 주식인데. 네, 그래서 보유 종목 중에 이런 위험에 혹시 빠질 회사가 있는지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감사 보고서 제출을 다 했어야 지금 했어야 하는 사실 그래서 때죠.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딴 거 모르고 재무제표에서 현금 흐름의 기초 현금 흐름, 기말 현금 흐름은 좀 확인하세요. 다 보기 힘드시면 이게 가로치고 이렇게 들고 나는 게 자꾸 헷갈리잖아. 뭘 매입을 한 거는 돈이 나간 걸로 쳐주고 네. 매입을 한 판 거는 돈이 들어오는 걸로 쳐주고 뭐 이렇게 해서 헷갈리시는데 현금 흐름표를 보면 약간 헷갈려. 그러면 딴 거 다 때려치고 기초 현금 흐름, 기말 현금 흐름 이것만 확인하셔서 갑자기 기말 현금 흐름이 급속하게 줄면 왜 그런가에 대한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인텔에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나왔죠. 네, 나왔죠. 7나노. 네, 애리조나주 반도체 공장 신설에 23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이 발표가 나오고 장후 시간외에서 6.6%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네, 팻 겔싱어 CEO는 반도체 공장 신설과 더불어서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대부분의 제조 시설이 아시아에 집중된 상황에서 인텔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제조 역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미국과 유럽 공장에서 파운드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CEO는 이제 아마존과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의 잠재 고객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도 언급을 해서 경쟁자들이 조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쟁자는 두 군데지. TSMC, 삼성전자. 네. 물론 이제 TSMC나 삼성 그리고 UMC 같은 외부 파운드리도 활용할 것이라고는 밝혔긴 하지만요. 네. 현재 이제 TSMC와 삼성전자로 편중된 이 파운드리 업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확실히 원래 기술자가 다시 컴백한 거잖아요. 네. 그쵸. 팻 겔싱어. 예. 그리고 그리고 시장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한 것 같은 게요. TSMC도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시간 외로 3% 하락을 보였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1%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저걸로 올라가지도 않아 놓고. 그렇죠. 뭐 파운드리 파운드로 올라간 적도 거의 없는데.
좀 억울하긴 하죠. 억울하네. 삼성전자가 사실 오늘 안 빠졌으면 오늘 코스피는 플러스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좋았으니까요. 그 위안을 네, 삼으시죠. 그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하여튼 뭐 인텔이 저렇게 들어오면서 느끼는 건 있어요. 사실은 한 6개월 전만 해도 아무도 인텔은 다 버린 카드였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부활하잖아요.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한 50% 넘게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이 버린 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저도 투자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제가 정말 좋아서 야 이거 진짜 좋은데 한번 해봐 이러거든요. 좋은데 아무 관심이 없어. 아무 관심이 없어. 시장에서 주변 친구들이 투자 친구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근데 그게 하도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저는 일부러 이제 제가 투자하는 종목에들 띄워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해봐요. 네. 투자 친구들한테. 특별히 관심 없는 종목들이 나오면 비중을 좀 씻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이상한 징크스야. 결과가 좋아. 좋아.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결과가 좋아. 그렇군요. 투자에 관심이 있는 애들이 관심이 없어. 그런 걸 왜 해? 뭐 이러는 거. 그런데 그러면 관심이. 근데 그 중에서도 안 되는 것들이 있긴 하죠. 그렇죠. 큰 회사들. 수십조짜리 회사들은 그게 잘 안 먹히더군요. 네. 안타깝습니다. 열받아. 네. 네. 그리고 오늘 바이든이 이제 3조 달러 추가 부양책을 이제 추진한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죠. 네. 1.9조 달러 경기 부양책에 이어서 다시 3조 달러 인프라 관련 부양책을 추진을 하는데요. 이번 부양책은 도로, 다리 등의 인프라 시설 구축과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 중국을 견제할 미국의 제조업과 첨단 기술 육성에 사용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5G나 이제 클린 에너지, 주택 100만 호 건설 등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 해당 소식에 국내 증시도 이제 풍력, 태양광, 5G, 전기차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세를 돋보였습니다. 네, 아직 추가 부양책 세부 사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고소득층 증세 그리고 법인세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20에 대해서 28% 얘기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공화당이 제동을 걸 수도 있어 있겠죠? 보이고요. 네. 법인세율이 21%에서 28%로 인상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미국 시장 빠진 것 중에 상당한 영향을 맺힌 게 그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형자산 역외소득에 대한 최저세율을 10.5%에서 21%로 거의 더블로 인상을 시킬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특히 해외 비즈니스 집중도가 높은 빅테크 업체들의 세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네네. 네. 그래도 인프라 관련주들도 요즘에 좀 상승세가 돋보인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육 쪽 관련해서 한국에서 미국의 교육 관련 기자재 파는 회사들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네요. 네. 교육 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미국은 진짜 인프라 새로 해야 돼. 너무 후졌어. 그렇죠. 깊게 들여다 볼수록 후진 인프라가 굉장히 많죠. 아니 그 미국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지하철 보면 동굴 탐험하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타기 무서울 것 같긴 그쵸? 해요. 네. 무서울 것 같죠. 우리 거기에 비하면 우리 지하철은 무슨 호텔이야.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기자들이 한국에 지하철을 취재하기 위해서 직접 온다고 하거든요. 그럼요. 걔네에 비하면 우리 완전 호텔이지. 그러면서 굉장히 놀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든 되시는 분들도 지하철 잘 타고 다니실 정도로 그럼요. 잘 돼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복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래서 제가 낸 세금들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런 큰 차들과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지방에 있는 도로 있잖아요.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지방에 있는 도로. 그렇죠. 1km, 2km 깔라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좋은 방법이지. 그걸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말마다. 그러네요. 그러다 감기 걸렸어요. 지금 아직 심한 건 아니에요. 네. 좀 괜찮아지셨나요? 아침에 조금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집에서 근데 진짜 찍으셨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착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 너무 착해. 좀 못된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데 다들 그렇게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미안하더라고. 가슴. 댓글 창 보면은 정말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네네. 네, 너무 좋은 말만 많이 해주셔가지고 천사들이 넘쳐. 네. 저희 댓글창에 천사들이 너무 넘치고 저희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려면 좋은 가이드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 투자에서 좋은 경험과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방법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계속 안내를 잘 해드릴게요. 그래서
약간은 저희가 선배들이잖아요. 투자에 있어서. 그래서 선배 얘기 잘 들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특별히 심리적으로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괜찮다 하면 같이 괜찮아지시면 되고요. 제 표정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되게. 그리고 막 걱정할 때. 그때는 같이 좀 걱정하시면 되고. 어쨌든 그리고 저희들이 드리는 말은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고 수많은 실패를 거쳐서 노하우를 쌓아서 만든 얘기들이니까 약간씩 그 투자에 그 원용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